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잘하던 일이 재미없어지고 무기력을 느끼는 순간이 있는데 이런 무기력을 왜 느끼게 되는 걸까요? 내 자신이 무기력할 만한 환경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뭐 업무든지 사람과의 관계든지 혹은 가정과의 관계에서 계속 갈등이나 마찰이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은 사실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환경적인 요인들은. 왜냐하면 뭐 가족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직장을 쉽게 때려치울 수는 없거든요. 사실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라면 어쨌든 환경을 내가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뭐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바꾸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태도를 어떻게 예를 바꿔야 들자면 될까요? 직장 생활하면서 네. 무기력에 빠졌어요. 번아웃이 생기고 무기력에 빠졌어요. 그런데 직장을 내가 당장 그만둘 수가 없어요. 뭐 세금도 내야 되고 카드값도 내야 되잖아요. 커리어도 중요한데 어떻게 함부로 그만두겠어요. 이직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경우라면 이 일을 나는 이 일에서 어떤 뭐 숭고한 의미를 찾고 싶어요. 이 회사에서 난 임원이 되고 싶어요. 이런 목표를 갖고 이 회사를 버틴다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럴 땐 하루하루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이 나오고 내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없다면 아마 내 생활은 더 망가지겠죠. 지금 생활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일의 의미를 내 나름대로 발굴을 하고 못 느끼던 걸 느끼고 그걸 더 중요성을 잡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겠죠. 너무 거창하고 원대한 꿈보다는 일상을 유지하게 해주는 힘이다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 게 사실 살다 보면은 고통의 순간은 항상 마주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 내가 그 고통에 수동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아니면 좀 능동적으로 바라보고 이걸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을 것인지 그런 어떤 태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왜 그게 또 중요하냐면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번아웃에 빠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원인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해결돼야만 내가 힘이 날 것 같아요라고 고착돼 있는 인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적인 것이 원인이 맞지만 그것이 해결되어야만 나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믿으면 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변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나아지기 위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나 생리적인 상태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상황이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 퇴근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요. 회사에서 너무 지쳤어요. 간신히 일만 하고 집에 오면 퍼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돼요. 일도 힘들고 관계도 힘들어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어서 지쳐 있으니까 퇴근하고 오면 뭐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퍼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무기력은 악순환에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의욕이라는 건 저절로 생기지를 않아요. 예를 들자면 뭐 운동을 해야 의욕이 생기거든요. 활력이 생겨야 의욕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뭔가 기쁨을 느낀다거나 성취감을 느껴야만 의욕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직장 생활도 재미가 없어. 집에 와서 재밌는 것도 안 해. 다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뭐 자기 개발이라든지 도전도 없어. 그럼 내재적인 의욕이 생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의욕을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계속 에너지를 모으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조금씩 이끌어 나가는 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그런 어떤 성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태도를 바꾸는 게 중요한 거네요. 네, 기본적인 행동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해요. 행동을 바꿔라. 어쨌든 좀 뭔가 기쁨을 느끼는 활동이 필요한 거예요. 뭐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건, 뭐 나가서 산책을 하고, 평소에 하던 아주 작은 재미있는 활동들을 다시 해야만 그런 작은 기쁨들이 모여서 어쨌든 감정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쁨을 느끼는 거라든지 성취감을 느끼는 거라든지 그런 느낌을 가져오는 활동을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것이 의욕을 끌어올리는 제일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욕이라는 건 선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여가면서 후행적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의욕이나 동기가 변화될 만한 뭔가에 접촉을 해야만 사실 의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욕이 없어지면 그런 사회적인 철회가 생겨요. 자꾸 회피하게 되고 그다음에 뭔가 접근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우울의 악순환에 빠져드는 것이죠.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 중에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목표의 부재. 그러니까 뭔가 내가 되고 싶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어떤 삶을 원해야 된다고요. 열정적으로 자기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한테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계신지 여쭤보면 대부분 자기 삶에 대한 어떤 묘사가 굉장히 섬세해요.
단순히 잘 살고 싶어요.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뭐 한 1년 있으면 어디에서 뭘 하고 있고 뭐 누구랑 어떻게 살고 있고 집은 어떻게 꾸미고 내가 사회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 만났을 때 내 모습이 어떨 것 같은지 그 이미지가 되게 생생해요. 그래서 그걸 막 묘사를 해주거든요. 근데 대부분 의욕이 없는 분들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내적인 자기 이미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잡지책이라도 보라 그래요. 잡지책? 예. 예. 이렇게 보다 보면 마음이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모아보라 그래요. 자극을 받는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예. 뭐 멋있어 보인다, 예뻐 보인다,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 부러워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보면 자기가 어떤 삶을 만들어가고 싶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미지가 모이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낙서를 해도 좋죠. 뭐 1년 이후에 2년 이후에 내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냥 되고 싶은 뭐 키워드를 적어본다든지.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보면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자기 삶이 그냥 흘러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태도나 어떤 언어를 쓰고 내 주변에 누가 있고 뭐 심지어는 내가 어떤 환경에 살아가고 어떤 곳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그런 물리적인 공간도 한번 상상을 해보고 그게 꼭 이루어져야 된다 안 이루어져야 된다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그런 강렬하게 원하는 것들이 모이면 어쨌든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그런 힘을 통해서 뭔가를 하다 보면 어쨌든 꼭 그 이미지대로 되지는 않더라도 모두 다른 멋진 이미지로 자기가 변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내적인 심상들을 만들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 처음부터 숭고한 목표, 고귀한 목표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무기력에 빠진 상태라면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회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의욕은 내재적인 게 아니라 외적인 참여를 통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피를 하면 의욕이 생길 만한 어떤 접촉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누구도 만나지 않고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으면 의욕이 생겨나지 않는다고요. 이제 요즘 뭐 청년들이라고 할까요? 뭐 20대, 30대 청년, 무기력하다고 하는 청년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가장 손쉬운 활동, 게임하고, 뭐 인터넷하고, 배달음식 시켜 먹고, 가볍게 클릭해서 그냥 할 수 있는 일하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의욕이 생기기가 어렵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혹시 회피 행동은 아닌가, 뭔가로부터 도피하고 있는 행동은 아닌가를 바라봐야 되고,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때로는 불편하지만 그걸 마주하고 해나갈 그런 용기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일 수 있겠네요. 네, 우선 뭐 그렇게 하라 그러면 긴장되죠. 뭐 버겁죠, 사실은요. 의욕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근데 일단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거 하면 돼요. 끊임없이 뭔가에 접촉하고 교류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래도 뭐 주말에 나가서 한강이라도 한번 이렇게 걷다 왔어요. 근데 의욕 없다고 주말에 맨날 소파에만 누워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아무리 무기력해도 심한 우울증이 아니면 할 수 있거든요. 단지 내가 이제 의욕이 없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그걸 회피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라가 우선 첫 번째 원칙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욕이 생길 만한 거창한 것부터 할 필요가 없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의욕이 없으니까 30분을 뛰겠다. 이거는 힘들잖아요. 뭐 5분 걷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조금씩 쌓아나가는 거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네, 뭐 조금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의욕이라는 건 절대로 저절로 샘솟지 않는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무기력에 쉽게 빠지지 않는 분들은 나름대로 관리를 뭔가를 하고 있어요. 저절로 막 힘이 나고 열정적이고 이런 것들은 없다라는 걸 우선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의욕은 외부에서 어쨌든 끌어당겨 오는 거다. 어떤 접촉이나 참여, 그다음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욕은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무기력에 빠져 있어서 내가 나를 보호하고 혹은 에너지를 생기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더 무기력하게 만드는 행동들이 있다. 내가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꼭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처음 확인됐다면 아주 작은 기쁨이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아주 작은 실천부터 쌓아 나가시라. 그런 것들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동시에 마음속으로 심상을 만드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 그게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담 갖지 말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내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시는 거예요. 정 안 되면 뭐라도 보세요. 보다 보면
아, 저거 너무 부러워. 아, 저거 너무 나도 나 저렇게 되고 싶어. 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서 계속 이미지를 구축하셔야 돼요. 그런 이미지들이 어쨌든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으로, 의욕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네, 오늘 김명수 원장님을 모시고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